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비욘드 프루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모스랜드의 손우람입니다. 작년 UDC의 주제는 프루프 오브 디벨로퍼였습니다. 작년에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백서들이 쏟아져 나왔었고요. 단연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프로젝트가 백서로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 실현이 가능한 프로젝트인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를 잘 반영했고 블록체인 업계의 방향을 잘 제시해준 UDC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UDC의 주제는 프루프 오브 서비스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블록체인의 실체, 즉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백서에서 개발로 단계가 전이되었다면 올해는 개발에서 개발의 완성, 즉 서비스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올해도 역시 UDC에서 블록체인 업계의 큰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프루프 오브 서비스에서 더 나아간 비욘드 프루프입니다. 저희 모스랜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서비스 2개를 이미 출시를 하여서 프루프 오브 서비스를 이미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좋은 성과도 냈었고 좋은 서비스 지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의 벽을 만나기도 했고요. 현재 크립토 마켓의 한계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방향은 퀄리티 오브 서비스, 그리고 비욘드 크립토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모스랜드를 시작한 저희 리얼리티 리플렉션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프로덕트들의 포트폴리오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5년 가상현실 기술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가상현실 기술과 컨텐츠를 개발해 오면서 가상현실 업계의 미래를 제시해 왔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들과 이러한 뜻을 좋게 봐주시고 미국의 500 스타트업, 홍콩의 액세스 벤처스, 그리고 한국에는 스톤브리지 캐피탈, SK텔레콤, 최근에는 카카오 벤처스에서 투자를 해주시면서 저희의 뜻을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현실 비전에 몰입을 해오다가 블록체인이 가상현실 세상에 큰 혁신을 가져올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스랜드라는 블록체인 가상현실 게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업계와 가상현실 업계의 훌륭한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블록체인 산업의 훌륭한 어드바이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회사의 주요 멤버들은 과거 아시아에서 크게 히트를 했었던, 흥행을 했었던 게임을 프로듀싱하거나 디렉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에서 크게 흥행을 했었던 스포츠 게임인 프리스타일의 개발을 총괄하셨던 분이 저희 회사의 개발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 모바일 야구 게임 메가히트작인 마구마구의 아트 디렉팅을 하셨던 분이 저희 모스랜드 게임의 아트 디렉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모스랜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스랜드는 모스코인과 NFT 기반의 가상 랜드마크가 중심이 되는 게임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랜드마크를 활용한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회사의 목표는 게임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크립토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게임 컴퍼니를 넘어서는 크립토 엔터테인먼트 컴퍼니가 목표입니다. 회사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프루프 오브 서비스를 해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런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비욘드 프루프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비욘드 프루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루프 오브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2018년 1분기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2018년 2분기에는 거래소에 첫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4분기에는 첫 번째 서비스 모스랜드 더 옥션을 출시했습니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비트렉스 거래소에도 상장하게 되었고요. 올해 2분기에는 두 번째 서비스 더 헌터스를 베타 출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나름 훌륭한 지표를 만들어가고 있기에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대비 리스팅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서비스 모스랜드 더 옥션은 모스랜드 세계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NFT들의 가상 경매 서비스입니다. 서울시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258개의 글로벌 랜드마크들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고, 첫 출시를 기점으로 모두 2개월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지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디앱 레이더 상위에 랭크된 이오스 나이츠, 이더먼, 크립토키티보다 월등히 높은 트랜잭션 볼륨을 보였고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저들이 디파짓한 모스 코인의 양은 총 1억 700만 개로 당시 원화 가치로 85억 원 정도 되는 정말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출시한 두 번째 서비스는 더 헌터스입니다. 간단한 영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근두근 보물찾기 더 헌터스. 지도 속 골드박스를 찾아 탭탭. 골드를 차곡차곡 쌓아요. 마음에 드는 랜드마크에서 골드를 모스코인으로 교환. 모스코인으로 쇼핑 고고. 지금 바로 더 헌터스를 다운받으세요. 네,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더 헌터스는 게이밍 리워드 앱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크립토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서비스를 하면서 크립토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경험이 없는 사람을 크립토 경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전략인 게이밍 앱입니다. 이런 전략을 인정받아서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도 기본 탑재가 되었고, 현재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리스팅된 유일한 앱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개의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프루프 오브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좋은 서비스 지표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모스코인의 가격이 크립토 인덱스와는 디커플링 돼서 서비스의 트래픽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토큰 트레이딩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프로젝트 본연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의 가치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정말 중요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저희가 배운 것도 많습니다. 현실의 벽과 크립토 마켓의 한계도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느낀 한계는 크립토 커뮤니티의 크기가 정말 작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아닌 크립토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는 더더욱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뉴스들이 있죠. 무슨 뎁 랭킹 1위, 각종 메인넷의 뎁 랭킹이 어떻다는 뉴스들이 많은데 사실 뎁 랭킹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뎁 랭킹 1위를 하더라도 일반 모바일 서비스 지표와 비교를 해보면 어쩌면은 완전히 망한 성적입니다.
저희는 직접 서비스를 런칭해보고 좋은 트래픽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런 현실과 한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크립토 서비스 유저, 현재 크립토 서비스 유저의 데모그래픽이 매우 좁고 특수합니다. 2018년 9월에 발간된 디게이밍 인더스트리 리포트에 의하면 지금 크립토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의 91%가 남자이고 절반 가까이가 25세에서 35세라는 좁은 나이대에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고학력층에 영어를 사용하고 IT 종사자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얻은 데이터와도 이러한 지표와 유사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크립토 유저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대중화 전략에 사용하기에는 왜곡이 심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크립토 유저는 매우 적은 유저이지만 고소득층에 크립토에 매우 관심이 있는 소수입니다. 이 서비스가 재밌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크립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당 서비스에 사용하는 금액도 매우 큽니다. 서비스 대중화 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큰 왜곡을 줄 수 있는 얼리 어답터군입니다. 크립토 서비스가 대중화되려면 넓은 데모그래픽에 훨씬 많은 유저 그리고 인당 서비스 이용 금액이 현저히 낮춰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크립토 유저군들과는 다른 지금의 크립토 유저군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완전 새로운 대중화된 유저층을 타겟으로 해야 대중적으로 성공하는 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느낀 문제는 대부분의 크립토 서비스들의 유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유저가 서비스의 첫 화면, 서비스를 첫 경험을 하기까지 무려 5단계를 거쳐야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유저는 거래소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혹은 크립토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모두 이탈합니다. 저희가 처음 CBT, 즉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는 회원 가입 절차와 로그인 절차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첫 화면에서 95%의 유저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진입 단계를 대폭 줄인 게스트 모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분명 이전 방식보다 이탈률이 적고 크립토를 경험해보지 못한 논 크립토 유저를 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모바일 서비스들은 지금 현존하는 일반 모바일 서비스들은 구글 플레이 계정, 애플 게임 센터 계정을 이용해서 설치하고 실행하면 바로 서비스로 진입합니다. 이미 여기에 익숙해진 대중들은 크립토 서비스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게스트 모드를 이용해서 기존 모바일 서비스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 진입 경험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줘야 되고요. 서비스 내 유저의 자산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섰을 때 그때 지갑의 보안을 강화시키는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젝트들이 게임이 블록체인 산업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블록체인 게임의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지금 몇몇 서비스들이 게임 심의 없이 런칭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워낙 트래픽이 낮기 때문에 무의미할 정도이기 때문에 게임 등급위원회의 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 크립토 게임이 출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 출시를 목표로 게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게임은 기획 단계부터 국가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게임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과거 얘기를 해드리면요, 과거 한국에는 룰더 스카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애플 스토어 게임 카테고리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현명하게, 어쩌면은 꼼수일 수도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출시를 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가 초고속 성장하는 극초기 단계에 무혈 입성해가지고 큰 히트를 했습니다. 최근 게임 트렌드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프 MMO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게임의 틀을 깨는 사는 게 게임인 게임이 아닌 게임, 라이프 엔터테인먼트 앱을 추구하는 새로운 게임의 틀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이러한 트렌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도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라이프와 게임의 경계를 허무는 기존 게임의 고정관념을 깨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스랜드도 이를 위해서 구글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작년에 잼라이브라는 퀴즈 앱이 큰 히트를 했습니다. 퀴즈 앱으로 게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면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엔터테인먼트는 게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게임의 틀이 바뀌는 상황과 현재 크립토 게임의 한국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버랩이 되면서 저희는 게이밍 리워드 앱을 기획하고 런칭하게 된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게임 아이템의 황금성, 유동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가 게임의 탈을 쓰게 되면은 동일한 로직도 유독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임의 틀을 벗어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시야를 확장해서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지금 블록체인 서비스의 대중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프루프 오브 서비스를 통하여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아직 무엇이 블록체인과 서비스의 결합을 견인할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서비스들은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잡코인이 잡서비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작동은 증명했지만 시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크립토로 작동함을 프루프했을 뿐입니다. 기존 크립토 반응은 사용자들의 반응은 이끌어냈는데 크립토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용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서비스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프루프 오브 서비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다음은 바로 비욘드 프루프입니다. 프루프는 누구나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프루프를 넘어서 퀄리티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에서 서비스로서 1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사용자를 넘어서 1등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비욘드 프루프라고 명명했습니다. 고민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프루프를 넘어서 퀄리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크립토 사용자를 넘어서 시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욘드 프루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는 시세보다 서비스 지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서비스가 있기 전에 토큰이 있었고 시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프로젝트 팀은 여기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위한 일시적인 부양을 위한 업데이트를 하곤 합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많은 걸 겪었습니다. 모스코인에 그동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이슈가 있었을 때, 서비스 지표가 좋았을 때는 모스코인 가격 상승도 좋았었고 지속도 오래되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모스코인에 있었어도 서비스 지표가 안 좋았을 때는 금세 시세가 제자리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세가 아닌 서비스 품질과 지표를 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개선시켜야 하고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모든 것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셉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큰 희망과 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장밋빛 희망에만 머무를 수는 없고 서비스를 출시하여 현실을 맞이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기대보다 상상보다 실제로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개선시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서비스를 출시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서비스를 출시하고 목표한 서비스 지표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개선, 수정해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전에 전혀 크립토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용자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크립토 유저들은 이 서비스가 크립토이기 때문에, 심하게 말해서는 크립토이기 때문에 써주는 유저들입니다. 기존의 크립토 유저들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크립토 사용자들, 크립토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이 배경 지식이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서비스인가? 쓸 이유가 충분한가? 고민이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기존 크립토 사용자와 비사용자는 학습 곡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크립토의 리워드, 혜택에 대한 반응도, 가치에 대한 판단도 정말 판이합니다. 단순히 비사용자도 쉽게 쓸 수 있다기보다 크립토의 강점을 살리면서 학습 곡선의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서비스를 개발해 오면서 좋은 성과도 냈었고 현실도 만났고 어려움도 겪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전략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크립토키티보다 높은 실적, 서비스 가치가 반영된 우리 모스코인 암호화 화폐의 사례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 뜻은 우리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크립토 업계, 크립토 서비스 중에 제대로 된 퀄리티 오브 서비스에 도달한 제품이 아직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크립토를 위해 별도의 학습이나 설정, 기존에 설정 없이 기존에 불가능했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품만의 강점을 매끄럽게 즐길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전략을 향해서 이러한 목표로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한 지는 좀 되었지만 정확한 출시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던진 질문들은 이 서비스, 이 게임을 통해서, 게임의 결과를 통해서, 게임의 퀄리티를 통해서 대답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출시하려는 게임은 가칭 마블스입니다. 가칭 마블스는 세계적인
테이블탑 게임인 모노폴리를 활용한 PVP 대전 게임입니다. 모스랜드의 핵심 세계관을 살려서 게임 내 건물, 아바타, 주사위 등 카드를 조합해서 전 세계 마블 매니저들과 1대1 대결을 펼치는 게임입니다. 아직 출시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게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티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 티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우람 대표님. 네. 네, 손우람 대표님께는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비스와 연계된 토큰 가격 지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서비스가 원활히 이제 서비스 지표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을 때 모스코인 전체 발행량이 5억 개인데요. 1억 개가 넘는 양이 서비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모스코인의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에 모스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비스 지표가 다른 프로젝트와의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잘 답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헌터스나 혹은 마블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궁금합니다. 네, 더 헌터스는 리워드 앱입니다. 거기에 게임 요소를 결합한 게이밍 리워드 앱입니다. 리워드 앱은 지금 많은 BM들이 이미 검증이 되었고 워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리워드 BM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더 헌터스의 게임을 즐기면서 리워드를 받게 되고요. 그 안에는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는 광고를 소비하게 됩니다. 광고 수익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블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랜드의 베이스 체인은 무엇인가요? 자체 블록체인을 만드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더리움 기반의 모스 코인이고요. 그러니까 ERC20 기반의 코인 그리고 ERC721 기반의 NF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 계획은 아직 없고요. 현존하는 메인넷 중에서 게임을 구현하기에 가장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네트워크라고 판단해서 ERC 표준을 따라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더리움보다 게임에 더 적합한 네트워크가 나타난다면 옮겨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저희는 메인넷보다는 컨텐츠에 집중하는 컨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메인넷을 만들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당히 긴 질문이네요. 현재 모스코인이 모스랜드라는 게임상의 세계에서만 사용되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잘 만든 게임이라도 라이프 사이클상 10년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스코인의 가치도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것 아닌가요? 모스코인이 단순히 하나의 게임의 생명 주기에만 유효한 코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코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용 방안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을 법도 한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질문에서 게임 라이프 사이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긴 사이클이고요. 심지어 최근에 모바일 게임들은 6개월 아니 3개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모스랜드 게임은 단 한 개가 아니고요.
모스랜드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리워드 앱도 만들었고 이번에 마블스도 나오지만 그 뒤에서도 모스랜드 비전과 NFT 토큰을 이어서 나갈 게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요. 저희 비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에코시스템이 점점 커진다라면은 저희 혼자만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임 회사들도 모스랜드의 유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게임 콘텐츠를 저희 모스랜드 안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어서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향후 모스랜드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임들이 또 추가적으로 출시될 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여기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지만 또 회사의 기업 비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블스까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뒤에 프로젝트들은 차차 공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헌터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리워드 어플 또는 게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굳이 그 리워드를 암호화폐로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게 기존의 리워드 형식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우선 암호화 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가 없고 그 수수료가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사용자들의 리워드를 더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리워드 앱 중에 글로벌 액세스가 가능한 앱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한국에 유명한 리워드 앱이 있고 미국에도 유명한 리워드 앱이 있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하나의 리워드 앱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통화를 에스크로하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크립토를 활용한다면은 글로벌 액세스가 가능한 리워드 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금 더 헌터스는 한국에만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공개할 계획이 없었던 점인데 지금 북미라든지 유럽의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모스랜드 그러니까 더 헌터스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저희의 판단인데요. 지금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올라와 있는 덱들은 대부분 이미 크립토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크립토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앱은 크립토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크립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크립토 거래소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일반 리워드 앱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얻어진 모스코인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이 모스코인을 가지고 어떤 상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쌓이게 되면은 거래소로 가져가서 다른 코인으로도 교환할 수가 있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용자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앱을 선택해 준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부동산은 실존하는 효용 가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격 방어가 되는데 반면 게임상의 부동산은 실존하는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차적인 문제, 예를 들면 게임 유저나 게임 유저가 줄어든다든지 재미가 줄어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서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모스코인으로 거래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이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가상의 부동산 게임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느 현실에 있는 어떤 물건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변동은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그 가치의 변동은 서비스의 어떤 흥행 정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서비스 초창기 단계이고 서비스의 에코시스템도 워낙 작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지만 앞으로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흥행하는 서비스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초반보다는 가격이 안정적이고 가치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의 난수 생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 블록체인 업계에 굉장히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 답은 정말 심플합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안에서 난수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게임은 5년이 블록체인 온체인 위에 전부 다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기도 한데 저희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온체인 전부 다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 게임을 만들기에는 블록체인 퍼포먼스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술적인 지금 블록체인 흥행하는 서비스도 없고 마켓을 열심히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한계까지 고려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는 오프체인에서 해결을 하면서 우선은 흥행하는 서비스를 만들자, 이런 전략입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손 대표님과의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손우람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